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번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저는 그냥 소소하고 평범한 가정에서 아무 문제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한 가장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집안도 서로 평범하니 비슷했기에 아무 무리 없이 결혼까지 순조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1년이 지난 후 저희는 아이가 생겼고, 첫째로 아들을 낳았고 둘째도 아들을 낳았죠. 아내나 저나 늘 딸을 갖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셋째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오더라고요. 이왕 가진 거 더 이상 아이를 갖기 원치 않았던 아내를 오히려 제가 위로하면서 셋째는 더 예쁘다고 하더라 하면서 아내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성별이 딸이기를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의 아이일지 의문이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게 되었네요. 그게 무슨 일인지 말하기 전에 일단 저희 집 상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전 지방에서 살다가 직장 생활 때문에 서울에서 살게 되었고, 아내 집은 원래 서울에 있었죠. 신혼집을 서울 한 변두리에 집을 얻어 생활하였고, 1년 전에 제 직장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방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던 3살 어린 제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생은 저와는 다르게 한 직장에 오래 다니지 못하는 성격을 가졌어요. 물론 제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부모님이 오냐오냐 나약하게 키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군대도 면제를 받은 터여서 본인이 잘만 했다면 그 기간에 더 많은 경력을 쌓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진 못하고 처음엔 그냥저냥 저희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서 용돈이나 받으면서 그렇게 지냈죠. 그런데 서울에 직장을 구해서 다니게 되었는데 당분간만 저희 집에서 지낼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아무래도 제 동생이 또 직장을 얼마나 다닐지 모르니 적응하는 동안만 저희 집에서 좀 지냈으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직장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붙박이가 되는 것 같으면 바로 월세방이라도 얻어서 보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야 친동생이니까 괜찮지만 제 아내가 문제였죠. 제 동생 성격이 조용조용하고 내성적인지라 제 아내와도 그닥 편한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아내는 싫은 내색을 했지만 지속적인 건 아니니까 당분간은 자기가 한번 함께 지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둘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아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였거든요.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문화센터라도 다니고 지내겠다면서 최대한 제 동생이랑 안 마주치고 지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이러니 제가 아내를 몸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까지 최대한 배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친동생이고 동생은 잠만 잔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동생이랑 같이 한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아내에게는 스트레스일 것 같아서 정말 많이 아내를 배려해 주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각보다 아내와 제 동생은 꽤나 많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저보다 일찍 퇴근한 날이면 집에서 둘이서 같이 요리하면서 저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저희 아이들이 삼촌이라는 존재도 몰랐다가 한 집에 살면서 얼마나 좋아하게 되었는지 제가 두 사람에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도 오히려 제 동생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지냈습니다. 어느새 콩짝이 맞아 저희 셋은 아이들 재우고 같이 맥주도 한 잔씩 하고 야식도 같이 먹고 하면서 좋은 가족관계를 형성해가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아내의 표정도 한결 밝아지고 시동생이랑 같이 살다 보니 생각보다 재밌기도 하고 애들도 많이 봐줘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자기가 너무 부정적인 것만 생각했던 것 같다면서 저보고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미안해하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저는 행복하고 기쁘던지요. 그런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아내는 일을 안 하고 집에 있다 보니 제 동생과 단둘이 있는 시간도 있었죠. 하루는 집에 퇴근하니 아내가 해물찜을 하고 있더라고요. 평상시 먹는 메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쩐 일로 해물찜을 했냐고 하니까 제 동생이 먹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해물찜도 할 수 있었냐고 제가 놀라면서 물었더니 요즘은 인터넷에 하는 법이 나와서 다 할 수 있다고 저보고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해물찜은 제 동생이 좋아하지만 전 해물을 그닥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때 왠지 아내에게 좀 섭섭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동생이 먹고 싶다고 했더라도 제가 그닥 좋아하지 않는 해산물 요리를 인터넷을 보면서까지 해야 했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잠시뿐 왠지 제 친동생을 두고 질투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제 자신을 질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친동생이고 제 동생이 먹고 싶다는 걸 제 아내가 해준 건데 사실 아내에게 얼마나 고마워해야 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걸 숨기고 그날도 기분 좋게 먹고 마시면서 하루를 보냈죠. 그리고선 하루는 셋이서 마트를 갔다가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마트 옆에 있던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날따라 시원한 라떼를 마시고 싶어서 운전하고 있던 제가 카페 앞에 차를 세웠죠. 저는 직장이 가까워서 그냥 지하철을 타고 다니느라 제 차를 제 아내가 거의 사용하거든요. 그 차를 가지고 마트를 다녀오는 길이었죠.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시자고 그랬더니 두 사람이 자기들은 안 내리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시고 싶은 저보고 그냥 테이크아웃을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마시고 가자고 했는데 끝까지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피곤하다면서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다고요. 그리고 아내가 저기 커피는 자기는 별로라고. 원래 두 사람 다 커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그냥 두 사람 커피까지 그냥 테이크아웃해서 나와야겠다고 생각하고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직원이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하더니 아니시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으니 제 차를 보고 자기 단골 손님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가 비슷한가 봐요. 제 차는 흔하지 않은데. 그랬더니 네, 저희 집에 자주 오시는 부부가 계신데 차가 완전 똑같아서 착각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제가 머저리 같았죠.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아들 준비물을 사야 한다면서 마트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큰아이만 데리고 마트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그때 지나갔던 카페를 지나가더니 저기 가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가봤다고 물으니 엄마랑 삼촌이랑 갔었다면서 가서 자기는 아이스크림도 먹고 거기서 보드게임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동생이랑 아내가 밖에서 그렇게 같이 카페도 가는 사이구나 싶었어요. 일단 이 이야기는 굳이 두 사람에게 꺼내지 않고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번 이상한 생각이 들고 이상한 눈으로 두 사람을 보기 시작하니까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집에서 직장 거리도 동생보다 제가 더 가깝고 심지어 동생은 신입이고 전 한참 다닌 동생 직장인데도 퇴근은 늘 동생이 빨랐어요. 동생한테 직장에 대해 정확하게 묻고 싶어도 동생 자존심도 있을 것 같아서 자세히 묻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무슨 일 하는지도 저는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물으니 대출 심사 받아주는 업무를 하는 거라고 고객들을 자기가 만나면서 다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일이 매우 유동적이었고 퇴근도 늘 저보다 빨리 할 수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 상상을 하고 오신만하다가는 제 자신이 이상해지겠다 싶어서 제 차와 한 부부를 기억하고 있는 카페에 가서 뭔가를 확인해 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차를 가지고 출근해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는 점심시간에 그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그때 여기 단골이라고 했던 부부가 이 두 사람 맞냐고 물으면서 저희 셋이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워낙 다정하고 서로 좋아하는 게 보여서 연인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아이를 데리고 한번 오시는 바람에 부부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좀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주문한 커피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정황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제가 안 쓰는 휴대폰으로 CCTV를 만들어서 안방에 몰래 설치를 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설치를 했죠. 그리고 3일 뒤 메모리 카드를 뽑아서 확인한 순간 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네요. 속이 뒤집히고 보고 있던 컴퓨터를 부시고 싶은 충동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또 셋이 마주하게 되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아이들을 장인 장모님께 보내고 결판을 내야겠다 싶었습니다. 일단 보자마자 제 동생 얼굴을 한 대 후려 갈겼습니다. 그리고 욕을 했죠. 영문도 모르는 제 동생과 아내는 저보고 왜 그러냐면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제가 노트북을 열어서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을 틀었습니다. 두 사람이 보고 난리가 났죠. 죽지 않을 만큼 저는 제 동생을 팼고 차마 임신한 상태의 아내는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소리만 지르고 두 사람을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내에게 고마워하고 미안해했던 그 감정이 너무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동생도 아내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일단 이혼하자고 말한 상태입니다. 부모님께도 말했더니 제 동생을 더 이상 자기 자식이기를 포기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아내는 임신한 몸으로 지금 본인의 친정으로 들어갔고요. 제 남동생은 저희 집에서도 쫓겨나고 집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어디서 뭘 하면서 사는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은 물론 딸이 잘못하긴 했지만 남동생을 한 집에서 같이 살게 한 제 잘못도 있다면서 저 또한 탓하시더라고요. 현재 저는 두 아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두 아이의 케어까지 하려니 솔직히 많이 힘들긴 합니다.
어린이집 차 태워 보낼 때도 수많은 엄마들 사이에서 아빠인 사람은 저 혼자서 아이를 보내니 왠지 모를 민망함과 눈치도 보이게 되고요. 학교 끝나고 제 퇴근 시간 전까지 학원으로 돌고 도는 큰아이와 어린이집에서 가장 늦게까지 있는 둘째를 보면 혼자서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에 막막하기도 합니다. 지방에 계신 저희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왠지 부류 같고 제 자신이 너무너무 못나게만 느껴지네요. 제 자신과 제 인생을 비하하면서 우울증 측정까지 갔었지만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제 두 아이도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전 아무 죄도 없으니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싶었죠. 일단 아내가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전 아내 쪽으로 위자료 소송과 양육비까지 받을 생각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소송을 하던 잡아 죽이든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생각입니다. 친동생을 상간남으로 고소해서 어떻게든 고통을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아이와 잘 살아보려고요. 제 아내는 셋째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셋째는 낳아서 아내 보고 키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양육비는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양육비 줄 능력도 안 된다면서 이런 일은 진짜 어디 TV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꿈에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저에게 막상 닥치니 인생이 참 허무하더군요. 아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신다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볼 생각입니다. 절대로 주위 사람들의 도움받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엄마 빈자리 느껴지지 않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불러들였네요. 부모님께는 죄송스럽지만 둘째를 잘못 키워서 제가 망가졌다면서 오히려 저에게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 동생이 미친놈이고 죽일 놈이지 저희 부모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제가 나약해지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찬바람 솔솔 불어오는 날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